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규율이나 자기관리라고 하면 무언가 고통스럽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케이크를 참고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 마치 내 안의 게으른 나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실패를 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칼 융에게 진정한 규율이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본능과 이성,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욕망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규율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통제력을 깨우는 7가지 심리 법칙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규율은 강요가 아닌 조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아, 즉 에고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굳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의지력을 끌어모으라고 격려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면의 거대한 반란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의 감정, 두려움, 욕망, 과거의 상처,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대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자아가 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무작정 행동을 통제하려 할 때 무의식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힘차게 시작했지만 금요일쯤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지배가 아니라 통합에서 나옵니다. 혹시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한 명은 새벽에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정오까지 잠을 자고 정크푸드를 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열은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필요가 서로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 운동을 벌이나 수치심과 연결지어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무시당했던 상처 때문에 내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당신의 삶에서는 더 많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규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융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개성화란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의 통일된 자기로 통합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외면하고 억압한 부분들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욕망,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없는 척 억누른 채 왜 목표를 이룰 수 없는지 의아해하죠. 하지만 외면당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그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행동을 조종할 뿐입니다. 아직 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거나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일시적인 동기부여를 쫓아다니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여러 조각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개성화된 사람, 즉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협력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일치감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 당신 안의 그림자가 당신의 규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 혹은 삶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억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무시해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게으름, 이기심,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 야망, 힘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표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제지당했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잠재력 또한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당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는 한 그림자는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습관, 그리고 의도를 조용하고 집요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헬스장 회원권도 끊고 운동복도 샀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잡니다. 다음 날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융은 당신의 그림자가 처음부터 이 목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학창시절 운동을 하며 느꼈던 굴욕감을 무의식에 담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모님이 당신이 조용하고 수동적일 때만 칭찬했기 때문에 강하고 주체적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이고 일을 미루게 하고 혼란을 만듭니다.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마찰만 살짝 일으킨 뒤 당신의 자아가 나는 게을러라며 자책하는 동안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모든 행동, 즉 약속을 어기고 목표를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신은 규율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당신의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은 그림자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실패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이 밝혀낸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단지 억압된 잠재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시당할 때만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통달로 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 즉 분노, 질투, 비판적인 판단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정직하게 답할수록 당신은 그림자로부터 힘을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림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목표는 제거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충동을 받아들이고 당신 안의 모든 부분이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의 행동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극단을 오가지 않게 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규칙과 앱을 추가하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규율이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제거하고 무의식적인 저항을 제거하고 진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썼던 가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통일된 정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렬될 때 당신의 행동은 부드럽고 힘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즐거워집니다.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법칙, 당신은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처럼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이 믿음에 도전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존재다. 융 심리학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상상이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 특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의해 조각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규율이 자꾸만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는 행위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강화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만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법칙, 심리적 투사는 당신이 통제권을 갖는 대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즉 부모님, 상사, 파트너 혹은 과거를 탓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투사라고 불리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특성, 감정,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주변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거부한 것을 당신밖에 세상에 비춰 보여주는 무의식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현실이 아닌 환영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규율은 온전한 자기 소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투사는 책임을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나는 왜 불편함을 피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내 직업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잘못 길러졌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남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 탓을 할 때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바로 그 패턴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5번째 법칙,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진실이 아니라 사회의 기대, 가족의 투사, 문화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투사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디어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말들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선호, 본능, 경계, 그리고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대신 보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순응하고 적응하고 연기합니다. 더 나쁜 것은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율이 아니라 성공의 가면을 쓴 내면화된 억압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경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성에서 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규율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규율을 체화할 뿐입니다. 6번째와 7번째 법칙, 무의식은 언제나 이깁니다. 단, 당신이 원형 에너지를 통해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지 않는 한, 무의식은 당신 행동의 90% 이상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무의식이 이른 아침을 스트레스나 실패와 연관 짓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알람을 끄게 될 것입니다. 의지력은 고갈되지만 무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무의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원형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형이란 모든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에너지 패턴 또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사, 현자, 마법사, 연인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에 내장된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고와 원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라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희생자 원형이 지배적이라면 책임을 지는 대신 외부 환경을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사 원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정확하고 단호하며 용기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원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규율을 이미 체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내면의 한 부분을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규율이 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이며 치열한 전사로서 일어선다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은 강요가 아닌 원형의 체화를 통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억압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억누르는 대신 몸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근원을 이해하고,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의미 있는 목표로 그 방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것은 결국 번아웃, 자기 파괴, 분노 혹은 붕괴를 통해 반드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당신의 정신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 이 도시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소리치며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융적인 의미에서 규율이란 한 목소리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도시를 조직하고 각 부분에게 역할과 목소리, 그리고 소속될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모든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며 의식적이고 통일된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내면의 전쟁은 없고 오직 내면의 질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규율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의무가 아닌 헌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가 의미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화 과정의 일부로 그것을 환영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자기는 당신의 의심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규율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강요나 두려움 혹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이고 온전함이며 진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당신은 비로소 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규율이나 자기관리라고 하면 무언가 고통스럽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케이크를 참고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 마치 내 안의 게으른 나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실패를 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칼 융에게 진정한 규율이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본능과 이성,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욕망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규율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통제력을 깨우는 7가지 심리 법칙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규율은 강요가 아닌 조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아, 즉 에고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굳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의지력을 끌어모으라고 격려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면의 거대한 반란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의 감정, 두려움, 욕망, 과거의 상처,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대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자아가 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무작정 행동을 통제하려 할 때 무의식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힘차게 시작했지만 금요일쯤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지배가 아니라 통합에서 나옵니다. 혹시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한 명은 새벽에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정오까지 잠을 자고 정크푸드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열은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필요가 서로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 운동을 벌이나 수치심과 연결지어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무시당했던 상처 때문에 내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당신의 삶에서는 더 많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규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융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개성화란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의 통일된 자기로 통합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외면하고 억압한 부분들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욕망,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없는 척 억누른 채 왜 목표를 이룰 수 없는지 의아해하죠. 하지만 외면당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그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행동을 조종할 뿐입니다. 아직 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거나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일시적인 동기부여를 쫓아다니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여러 조각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개성화된 사람, 즉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협력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일치감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 당신 안에 그림자가 당신의 규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 혹은 삶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억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무시해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게으름, 이기심,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 야망, 힘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표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제지당했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잠재력 또한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당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는 한 그림자는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습관, 그리고 의도를 조용하고 집요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헬스장 회원권도 끊고 운동복도 샀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잡니다. 다음 날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융은 당신의 그림자가 처음부터 이 목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학창시절 운동을 하며 느꼈던 굴욕감을 무의식에 담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모님이 당신이 조용하고 수동적일 때만 칭찬했기 때문에 강하고 주체적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이고 일을 미루게 하고 혼란을 만듭니다.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마찰만 살짝 일으킨 뒤 당신의 자아가 나는 게을러라며 자책하는 동안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모든 행동, 즉 약속을 어기고 목표를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신은 규율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당신의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은 그림자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실패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이 밝혀낸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단지 억압된 잠재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시당할 때만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통달로 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 즉 분노, 질투, 비판적인 판단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정직하게 답할수록 당신은 그림자로부터 힘을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림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목표는 제거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충동을 받아들이고 당신 안의 모든 부분이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의 행동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극단을 오가지 않게 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규칙과 앱을 추가하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규율이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제거하고 무의식적인 저항을 제거하고 진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썼던 가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통일된 정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렬될 때 당신의 행동은 부드럽고 힘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즐거워집니다.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법칙, 당신은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처럼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이 믿음에 도전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존재다. 융 심리학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상상이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 특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의해 조각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규율이 자꾸만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는 행위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강화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만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법칙, 심리적 투사는 당신이 통제권을 갖는 대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즉 부모님, 상사, 파트너 혹은 과거를 탓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투사라고 불리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특성, 감정,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주변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 도덕적 우월감을 느낄 것입니다. 정작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분노는 알아차리지 못한 채 말이죠. 융은 우리를 짜증나게 하는 타인의 모든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도록 이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투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거부한 것을 당신밖에 세상에 비춰 보여주는 무의식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당신은 평생 현실이 아닌 환영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규율은 온전한 자기 소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투사는 책임을 당신에게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나는 왜 불편함을 피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내 직업이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합니다. 나는 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할까? 라고 묻는 대신 나는 잘못 길러졌어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힘을 남에게 넘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남 탓을 할 때마다 당신을 작아지게 만드는 바로 그 패턴을 스스로 보호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법칙,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정의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당신을 정의할 것입니다. 융의 가장 통찰력 있는 경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의식적으로 당신이 누구인지를 만들어가지 않는다면 집단 무의식이 당신을 대신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당신 내면의 진실이 아니라 사회의 기대, 가족의 투사, 문화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수많은 투사에 둘러싸여 자랍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미디어는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말들이 진실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목소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흡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선호, 본능, 경계, 그리고 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대신 보상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순응하고 적응하고 연기합니다.
더 나쁜 것은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정을 받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율이 아니라 성공의 가면을 쓴 내면화된 억압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경직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성에서 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규율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규율을 체화할 뿐입니다. 6번째와 7번째 법칙, 무의식은 언제나 이깁니다. 단, 당신이 원형 에너지를 통해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지 않는 한, 무의식은 당신 행동의 90% 이상을 지배합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무의식이 이른 아침을 스트레스나 실패와 연관 짓는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알람을 끄게 될 것입니다. 의지력은 고갈되지만 무의식은 잠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융은 무의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것을 재프로그래밍하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원형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원형이란 모든 인간의 무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에너지 패턴 또는 상징적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사, 현자, 마법사, 연인과 같은 것들이죠. 이것들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당신의 정신에 내장된 운영체제와 같습니다. 어떤 원형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고와 원형에 지배당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라는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스스로를 방해할 것입니다. 희생자 원형이 지배적이라면 책임을 지는 대신 외부 환경을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사 원형이 활성화된다면 당신은 상황이 어려워져도 정확하고 단호하며 용기 있게 행동할 것입니다. 원형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당신이 추구하는 규율을 이미 체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내면의 한 부분을 불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누군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 있는 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나는 규율이 있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흔들리지 않고 헌신적이며 치열한 전사로서 일어선다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당신의 무의식이 이해하는 언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정체성은 강요가 아닌 원형의 체화를 통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억압이 아니라 통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배고픔을 억누르는 대신 몸과 의식적인 관계를 맺고,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그 근원을 이해하고, 욕망을 억누르는 대신 의미 있는 목표로 그 방향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억누르는 것은 결국 번아웃, 자기 파괴, 분노 혹은 붕괴를 통해 반드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당신의 정신을 하나의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서 이 도시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다른 부분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소리치며 당신을 끌어당깁니다. 융적인 의미에서 규율이란 한 목소리를 선택하고 나머지를 침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도시를 조직하고 각 부분에게 역할과 목소리, 그리고 소속될 자리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도시의 중심이 되어 모든 부분의 목소리를 듣고 존중하며 의식적이고 통일된 결정을 내릴 때 더 이상 내면의 전쟁은 없고 오직 내면의 질서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당신의 행동이 평화롭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규율은 더 이상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자연스러운 표현이 됩니다. 의무가 아닌 헌신이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가 의미의 그릇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더 이상 불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화 과정의 일부로 그것을 환영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자기는 당신의 의심보다 훨씬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칼 융이 말하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규율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강요나 두려움 혹은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합이고 온전함이며 진실입니다. 당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때 당신은 비로소 안녕하세요. 잠들어 있는 당신의 가능성을 깨우는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나눠주세요. 당신의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길을 여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규율이나 자기관리라고 하면 무언가 고통스럽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억지로 해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맛있는 케이크를 참고 불편함을 이겨내는 것. 마치 내 안의 게으른 나와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신분석가 중 한 명인 칼 융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게을러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실패를 원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다. 칼 융에게 진정한 규율이란 억지로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내면의 조화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본능과 이성,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욕망이 더 이상 서로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규율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칼 융의 심리학을 통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진 진정한 자기 통제력을 깨우는 7가지 심리 법칙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규율은 강요가 아닌 조화입니다. 현대 사회는 자아, 즉 에고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굳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하죠. 비전 보드를 만들고 목표를 세우고 매일 아침 의지력을 끌어모으라고 격려합니다. 물론 이런 방법들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칼 융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에만 의존하는 것은 내면의 거대한 반란을 초래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는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의 감정, 두려움, 욕망, 과거의 상처, 그리고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대는 거대한 무의식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자아가 이 깊은 곳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무작정 행동을 통제하려 할 때 무의식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월요일에는 힘차게 시작했지만 금요일쯤 되면 모든 계획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반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규율은 지배가 아니라 통합에서 나옵니다. 혹시 당신 안에 두 사람이 살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한 명은 새벽에 일어나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한 명은 정오까지 잠을 자고 정크푸드를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융은 이를 정신적 분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분열은 당신의 의식적인 목표와 무의식적인 필요가 서로 어긋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의식적으로는 건강해지고 싶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어린 시절 운동을 벌이나 수치심과 연결지어 기억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과거에 무시당했던 상처 때문에 내 목소리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믿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분열을 해결하지 않고 억지로 밀어붙일수록 당신의 삶에서는 더 많은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규율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융의 핵심 개념인 개성화 과정에서 비롯됩니다. 개성화란 흩어진 내면의 조각들을 하나의 통일된 자기로 통합해 나가는 평생의 여정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외면하고 억압한 부분들에 의해 지배당하며 살아갑니다. 두려움, 욕망,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없는 척 억누른 채 왜 목표를 이룰 수 없는지 의아해하죠. 하지만 외면당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지하로 숨어들어 그곳에서 조용히 당신의 행동을 조종할 뿐입니다. 아직 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엄격한 규칙을 만들거나 실패했을 때 스스로를 처벌하거나 일시적인 동기부여를 쫓아다니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면의 여러 조각들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 개성화된 사람, 즉 내면이 통합된 사람은 자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협력합니다. 진정한 규율은 전쟁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일치감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 당신 안에 그림자가 당신의 규율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끊임없이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방해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고 있다면, 혹은 삶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옛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당신은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에 의해 방해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칼 융이 말한 그림자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억압하고 부인하고 거부하고 무시해온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게으름, 이기심, 질투,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만약 당신이 성장 과정에서 자신감, 야망, 힘과 같은 긍정적인 특성들을 표현했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제지당했다면 그러한 긍정적인 잠재력 또한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을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당신의 두려움과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존재를 인정하고 통합하지 않는 한 그림자는 당신이 세운 모든 계획과 습관, 그리고 의도를 조용하고 집요하게 파괴할 것입니다. 당신이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헬스장 회원권도 끊고 운동복도 샀습니다. 며칠은 열심히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늦잠을 잡니다. 다음 날엔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포기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융은 당신의 그림자가 처음부터 이 목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학창시절 운동을 하며 느꼈던 굴욕감을 무의식에 담아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부모님이 당신이 조용하고 수동적일 때만 칭찬했기 때문에 강하고 주체적인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는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속삭이고 일을 미루게 하고 혼란을 만듭니다.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할 만큼의 마찰만 살짝 일으킨 뒤 당신의 자아가 나는 게을러라며 자책하는 동안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열되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를 배신하는 모든 행동, 즉 약속을 어기고 목표를 포기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모든 순간은 당신의 잠재의식에 나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불신은 규율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당신의 죄책감, 자책감, 수치심은 그림자의 좋은 먹이가 됩니다. 당신은 자신이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의지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림자는 당신 안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기 전까지 실패의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이 밝혀낸 역설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단지 억압된 잠재력일 뿐입니다. 그것은 무시당할 때만 위험해집니다.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통합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 작업입니다. 무의식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과정이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통달로 가는 필수적인 길입니다. 당신의 강렬한 감정적 반응, 즉 분노, 질투, 비판적인 판단은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런 감정이 들 때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감정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고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정직하게 답할수록 당신은 그림자로부터 힘을 되찾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림자를 죽일 수 없습니다. 목표는 제거가 아니라 통합입니다. 당신의 결점을 인정하고 충동을 받아들이고 당신 안의 모든 부분이 목소리를 내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멈추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시작할 때 당신의 행동은 일관성을 갖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극단을 오가지 않게 되며 스스로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규칙과 앱을 추가하며 규율을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융은 규율이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면의 갈등을 제거하고 무의식적인 저항을 제거하고 진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가 썼던 가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규율은 통일된 정신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정렬될 때 당신의 행동은 부드럽고 힘들이지 않으며 심지어 즐거워집니다. 더 이상 노력이 아니라 그저 함이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법칙, 당신은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반복하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나는 성공하고 싶다. 나는 건강해지고 싶다처럼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이 믿음에 도전하며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소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반복하는 존재다. 융 심리학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상상이나 욕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관, 특히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습관들에 의해 조각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누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규율이 자꾸만 무너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이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늦잠을 자는 행위는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라는 정체성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이를 미루는 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라는 신념을 강화하는 패턴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반복하는 행동만을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네 번째 법칙, 심리적 투사는 당신이 통제권을 갖는 대신 계속해서 남 탓을 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 끊임없이 다른 사람, 즉 부모님, 상사, 파트너 혹은 과거를 탓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미성숙한 태도가 아니라 투사라고 불리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투사란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특성, 감정, 욕망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분노를 느끼지만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면 당신은 주변에서 분노하는 사람들을 쉽게 발견하고 그들을 비난하며